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학기 전면 등교가 시작된 뒤 우려했던 대로 충청권 일선학교에 오미크론 확진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방역 인력 지원 없이 교사들이 방역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데요. 교사 확진자들까지 늘면서 학교 방역이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있다는 목소리가 쏟아집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3월 들어 전면 수업을 시작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개학 이후 하루 평균 3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확진 또는 격리되면서 정상적인 수업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사들은 수시로 신속 항원검사 키트 분류 같은 방역 업무 참여는 물론 확진 교사들의 수업을 대체하느라 녹초가 돼가고 있습니다. 확진된 학생들에 대한 접촉자 조사도 같이 하시다 보니까 퇴근 이후나 주말 휴일 상관없이 계속 문의 전화가 오고 가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상황입니다. 새학기 들어 학생 확진자 수는 대전이 4,600여 명으로 하루 평균 4,500명이 발생하고 있고 세종이 2,600여 명, 충남이 11,0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교사 확진자도 대전이 360명이 발생하는 등 급증세를 보이면서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비상 방역 대책을 수립해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에 방역 지침 및 대응 체계도를 안내하고 있으며 선제적인 코로나19 감염 차단과 학교 자체 지원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신속 항원 도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별도의 방역 인력 지원 없이 방역을 떠맡은 교직원들의 확진이 늘면서 학교 현장은 대체 인력 확보에 비상입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약 7만 5천 명의 강사와 시간제 교사 인력 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대체 인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업무가 대인과 원격 수업, 방역 행정으로 연계된 업무를 맡아 인수인계가 쉽지 않은 데다 단기 교육 분야 인력을 구하는 데 소모되는 행정력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학교 현장의 방역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본학습 훈련이나 아니면 그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될 이 시기에 그 방역 업무까지 선생님들한테 이제 오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너무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직원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면 다시 파행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피하다며 단기적 대체 인력 채용보다 학교 방역 지침의 대폭 수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대전, 세종, 충남 코로나 확진자가 어제보다 약간 줄었지만 21,715명으로 집계돼 다시 이틀 연속 2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대전은 요양병원 등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8,650명이 추가로 감염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며 누적 인원은 1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충남은 1,740명이 확진돼 5일째 1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 3,618명, 아산 2,314명, 당진 1,098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종의 추가 확진자는 2,325명으로 역시 5일째 2,000명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내일부터는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돼도 학생과 교직원은 수동 감시자로 지정돼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개학까지 맞물려 소아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큽니다. 특히 최근 소아 확진자들의 경우 발열보다는 컹컹 기침 소리가 나는 급성 후두염 증상이 더 걱정된다고 하는데요. 소아 오미크론 변이 감염과 관련해 어떤 점을 눈여겨봐야 할지 정진규 개건 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일주일간 인구 대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9살 이하 소아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711명으로 인구 대비 확진이 가장 적은 70대와 비교하면 3배가 넘습니다. 발열이 주된 증상이었던 델타 변이와 달리 최근 오미크론 변이 감염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급성 폐쇄성 후두염, 이른바 쿠룹 증상입니다. 바이러스가 후두점막에 침투하면서 염증을 일으켜 목이 쉬거나 컹컹 기침 소리가 나는데 천식, 알레르기 질환이 있는 아이들은 폐렴으로 악화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 어린이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오미크론 유행 전에 비해 급성 후두염에 걸린 소아 환자가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만 환자의 88%는 증상이 심하지 않아 퇴원했고 대부분 2, 3일 내에 빠르게 회복되는 경향을 보여 과도한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확인된 오미크론 변종은 상기도, 즉 코와 인두, 후두, 기관지 등 기도 중에 위쪽 부분을 감염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들의 경우는 기도와 비강이 작기 때문에 같은 감염 시에도 증상이 나타날 위험성이 더 크겠습니다. 생후 24개월 미만 영유아들의 경우는 돌발진 시기와 겹쳐 코로나19와 혼동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는 코로나와 달리 돌발진은 열이 내린 후 몸통과 팔에 빨간 장밋빛의 피부 발진이 생깁니다. 돌발진은 해열제 복용과 수분 섭취를 잘 해주면 대부분 자연 회복되지만 심한 열성 경련이 지속된다면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경련이 5분 이상 지속되거나 하루에 2번 이상 있거나 경련 시에 심한 호흡곤란이 있거나 경련 후에 마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뇌전증과 같은 신경학적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미크론도 아이에 따라 발열이 나타날 수 있지만 미열일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하고 가벼운 옷을 입혀 쉬게 하면 대부분 열이 내려갑니다. 하지만 해열진통제 복용 이후에도 38도 이상의 열이 2, 3일간 지속되거나 열로 인한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중증화 위험이 우려되는 만큼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TJB 닥터 리포트 정재규입니다. 대전시가 수건 사업으로 추진해왔던 우주청 유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인해 비상이 걸린 가운데 당선인이 밝힌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대한 논의도 본격 시작될지 주목됩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경남의 우주청 신설을 약속한 만큼 대전시의 유치 노력이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추진 동력이 손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우주산업의 연구개발 핵심 기반과 기업 등이 모여있는 대전이 최적지라는 당위성을 확산시켜 우주청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한편 윤 당선인이 공약한 과천의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에 대해서도 대전시가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기범의 재심 신청을 돕기 위해 범죄 피해자들의 집단 위증 자수 계획을 꾸민 법무사와 거짓 자수자들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1,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법무사 김모 씨와 거짓 위증으로 자수해 징역 1년에서 2년형을 받은 위증 자수자 8명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된 IT 업체 대표 오모 씨의 재심을 이끌어내기 위해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피해를 봤던 계약자 8명에게 금전적 보상을 미끼로 위증을 유도했으며 실제 이들은 거짓 자수를 했습니다. 금강 권역에서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는 하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67개 하구 중 91%인 61개가 닫힌 하구로 나타났는데 특히 충남은 34개 하구 중 28개가 닫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상시 개방에 들어간 낙동강 권역은 전체 164개 중 닫힌 하구가 47개로 28.6%에 머물고 있어 금강도 해수 유입으로 생태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금강 하구뚜 개방 문제에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공주시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신원사에서 갑사, 동학사를 왕복 운행하는 이른바 신갓동 셔틀버스를 본격 운행하기로 했습니다.